2시간도 우리 강의를 하려고 우리 신동섭 학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유교와 선비 자세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강의는 유교대학 초창기에 아마 2회, 3회 졸업생들 그때 한번 했던 겁니다. 우리가 유교에 대해서 한교에 서원에 출입하는 어른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또 구구한 설마 듣고 공자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교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보면 다 알고 계시면서도 제가 이걸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은, 그때 제가 할 때 안 나오신 분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가 알지만은 남 앞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말이 잘 안 돼 보면. 그래서 완전히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 분 더, 그러니까 2005년도에 총교육원이 개원이 되고 한참 뒤에 유교되게 되었는데 아마 올해 10회인가 그럴 거예요 보면. 그런데 지금 초창기에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걸 개설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늘 밖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이 유림들이 많으면 다 오늘 이전에는 경남 각지에서 많은 어른들이 오셨는데, 우리 한교에 계신 어른들도 원로님들, 고모님들, 정말 우리 한교에 오래 다니는 어른들은 뭐가 티서 유학에 대해서, 심지어 이전에 계신 분 중에는 대학이나 농사 이런 걸 다 외우는 분이 있어요. 끝까지 원문하고 주석하고 다 외우는 분도 있어. 달달달해요. 그만큼 오래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도 계시는데, 지금 제 이야기 들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나와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는 거. 이 자세는 내가 너무 천문에 나온 학위 시습지면 불령여로하고 학문을 배우고 자꾸 연습을 하고 같은 연습을 하고 함으로써 어떻게 즐겁지 않은가. 공부를 하는 게 즐겁다고 이야기고. 제가 경북 지방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논어를 배우러 갔는데 한 번 들을 때 무슨 말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배웠어요. 10번을 들으니까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100번을 논어를 들으니까 조금 감이 잡혀요. 100번 들으니까. 그러다가 반복하고 계속 듣고 해가지고 1000번을 들으니까 그때야 비로소 논어의 참 말을 이해할 수 있었더라. 1000번을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게 한문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그럴까. 물론 머리 좋은 사람은 한문을 들을까 아는 사람도 있겠지. 우리는 한교에 나오는 분, 장인 중에 한 분이 처음에 유교에 논어 강의를 할 때 한 번 들었어. 그 다음에 또 안 나와. 왜 안 나옵니까? 왜 한교 안 나옵니까? 하면 논어 다 되는데 또 나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두 번도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정문의 학자가 되지 왜 학자가 안 되겠어요. 조원에 앉아있는 정기민 전임 사무국장이 경상대 한문학가 내보다 6개월 선배이고, 한문학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문학가 출신이 아닌 사람이 대학원 들어가면 선수공을 들어야 되고, 내가 선수공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 2년에 듣는데, 그걸 들으면서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전국의 대학에서 한문학과 국문학과 학생을 모아놓고 특별 교육을 하는데, 그전에 한 번도 안 하고 사설을 10번 정도 들었을 거예요. 여름방학 되면 논어, 대학, 중용부, 맹자는 겨울방학이 듣고, 1년에 한 번씩 여름방학, 겨울방학 사설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몇 년을 했어. 제가 하면 사설 10번도 들었을 거예요. 내 머리가 힘이 없이 10번도 들었을 거예요. 내보고 당연히 논어 문제 학문을 한번 해보려고 항해도 몰라요. 그게 학문입니다. 반복하고 10번도 들어도
꾸준히 안 하면 잊어버리고. 그게 학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왜 장황하게 하냐고 했었으면 전에 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또 하냐 국가시험 하는 이야기고 반복해두고 이래 해야 머리에 남는 거고. 요즘 우리 그 선거관 우리 학교에 그 선거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논어나 또는 고문지문은 많이 외우고 다니는데 고문지문 10개를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뭐 한 두 달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막힐 거예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새가 안에서 나와가지고 나는 그거 못 날아. 계속 나는 파기 시설 계속 나는 연습을 하고 나는 연습을 함부로 해서 처음엔 잠깐 땀을 내다가 또 계속 연습을 하면 한 10m 나가다가 계속 연습하면 나중에는 뭐 훌러 나가는 거예요. 지속적인 연습 그걸 해야 된다. 그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래가 학문을 익혔을 때 머리에 공자가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실력이 꽉 찼다. 그러나 우리 선비들 믿음은 행실이 아니면 안 돼. 행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오늘 강의 들어가더만 뭐 강의는 강의지. 우리가 한국에서 공부하는 유림, 선비들은 선비다운 행동을 해야 돼. 내 머리에 내가 중앙시장에 가는데 시장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 머리에 뭐 이런 많이 들어있는 것 같다. 머리에 뭐 들은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그러나 옷을 바닥하게 입고 내가 이래 신고 가시나 신고 터지면 저 사람이 무슨 선비 같다. 외모. 머리에 들은 건 아무것도 안 보여. 저 사람이 머리에 뭐 이런 건 모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 선비들은 평소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은혜,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이걸 올바르게 함으로써 옆에 사람들에게 저 진중한 게 유명 같다. 따뜻한 선배이 일어나서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항상 말과 행동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오늘 그 전에 또 한마디 할 게 있네. 한 달 전에 신문에 어떤 글이 나온 게 아니고 국학이라고 하는 데가 무엇을 하는 학문인지 모르겠어요. 국학원 강사라고 하는 사람이 경남 도민신문에 글을 냈는데 이 사람이 무슨 글을 낸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태조 이성계 시대부터 중국에 사대를 해가지고 중국의 속국으로 벌벌벌 떨었다고 하는 이야기고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산천초목이 벌벌 떨었다고 하는 이야기 그런 글을 쓰는 거죠. 또 하나 오늘날 역사를 모르는 사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국민이 될 자격이 없다. 이런 말. 국민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사대를 하고 역대 임금들이 중국에 사대를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중국 사신이 우리나라 들어부터 뭐 산천초목이 벌벌 떨다 보니 그런 글을 써놨어요. 이 글이 신문에 나는데 나는 그 신문에 그걸 나는 안 나는 건 몰랐어. 성공관에서 문자 와가지고 경남에 있는 경남도민신문에 이런 글이 쓰였는데 경남의 선비들이 경남에 이런 데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고 그렇게 해놓고 또 하나 빠졌네. 오늘날 해묵은 성공관이나 한교 이런 데서 공자를 하늘처럼 떠받들고 있으니까 중국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인데 성공관이나 한교 우리나라 유생들이 공자를 하늘처럼 떠받들고 있으니까 중국이 지금도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성문에서 그렇게 그거를 봤으면 성문에서도 대처를 하고 그놈의 자석을 옛날에 잡아다가 막 몽기를 막 해야 되는데 저거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내한테 보낸 건 알겠지. 경남지방에 뭐 어디 보내는 건 모르겠는데 경남지방의 유림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겁니까? 하는 그런 문제가 왔습니다. 내가 뭐 가만히 있냐고 우자는 성문에 들어가라 해야지 생각하다가 가만히 생각하게 한 열흘 좀 지났는데 정말 그냥 놔둬서 안 돼도 싶은 생각이 드는 거라고 뭐 유교를 갖다가 이렇게 패배를 하고 이건 안 되겠다 싶고 우리 다 유교자니까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발언을 쓰기로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국민이 될 자격이 없다. 당시 그런 말을 썼는데 그런 말을 썼는데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80대, 70대 요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는 과정에서 그때 뭐 학교를 보냈으니까 국민학 졸업하고 나면 우리 시대는 제 시대, 제 동갑들도, 제 친구들도 한 50명 졸업하면 중학교는 한 10명뿐이 안 되고 한 40명은 공부성까지 넘어지면 공부성하고 묵을 게 없으니까 부모들이 입에다 하나 든다고 너무 소돔이 주고 너무 꼴도 떠주고 노동을 보내고 농촌 실정 그랬어요. 보면. 그런 실정에 공부는 할 수 없는 시대에 덕분에 여자들은 제 누나가 여성인데 국민에 나가면 한 사람도 없어. 그때 우리 아버지들이 가수라는 공무식이 만든다. 가수라는 공무식이 연애 간다고 나가면 연애 간다고. 가수라는 공무식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국민학교 안 보냈어요. 그때 우리 중학교 갈 때는 하더라도 중학교 등록금이 아마 보리살 한 5때쯤 하면 됐을 거예요. 보리살 5때 가면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안 보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교육열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시대에 성경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역사를 모르면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 자격이 없는 게 우리가 그 이야기에 있었어. 그 어려운 시대를 헤쳐온 오늘날 풍요로운 이 조국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국민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럼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모이가 국민이고 국민이 없단 말이야. 그런 말 하나 이해했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항상 머리를 조아리고 인민들이 4대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4대 역사가 우리 5,000년 역사예요. 한일 민족으로서 5,000년을 이어온 역사예요. 수많은 나라가 유월남과 수많은 나라가 있다가 강대국에 묶여 소멸되는 거예요. 중국, 미국, 일본 경제적으로 강대국 탐나군에 있으면서 5,000년을 끈질기게 이어온 것이 우리 조선인 대한민국이고 그런데 때로는 외적하고 싸우고 중국하고 싸우고 싸움도 하고 때로는 하에 모두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없이 잘 지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대가 그러면 우리 조그만 나라가 강대국 형사에 찡겨가지고 지금까지 5,000년을 버텨왔는데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하에도 하고 때로는 잡아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사대가 거기 그런 말 하면 하고 공자가 한 말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성균관이나 한교가 공자를 하늘처럼 떠받들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공자에 하면 한나라 이후 5,000년 동안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자의 논어가 그래서 세더라고 한다. 공자를 나오면 얼마나 다르죠. 세계 4대 성인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은 그 국가 강사 건방지기 짝이 없다. 건방지기 짝이 없는 말이다. 그대로 썼고 그리고 오늘날 이 사회가 학교에서 도덕교육도 안 하고 인성교육을 안 하는 이 시대에 배륜이 난무하고 인륜이 떨어지는 이 시대에 이만큼이라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성명이나 한교, 서원에서 지속적으로 학생을 불러가지고 인성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은 국학 강사만 모를 뿐 세상에 나은 일이다. 그리 이야기 발언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전화 올 줄 알았더만 전화도 아무도 안 하고 그 다음 신문에 본의 아니게 그런 것은 상당히 미안하다. 사과를 썼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를 보는 현실이고 다른 이야기, 반복된 이야기는 한 10년 전에 서울에 있는 모 대학 교수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이야기예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불교 2000년 넘은 태평공 사상 그걸 지금도 배우려고 공을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다 없어져야 나라가 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불교는 지금 내가 불교는 석가모니는 공자님보다 7살 아래야 된다, 나이가. 7살 아래야 돼. 불교는 아무도 건들지 않고, 기독교, 천주교도 아무 그렇도 않으면서 심심하면 유교는 우리 유림들 동동 이념가다 차고, 저념가다 차고 그래야 돼.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불교는 전에도 이야기하면 했지만 조금 건드리면 벌 떼봐야 되는데
전국에는 불교 신자가 와서 말이야 서울 광화문 이거 찍게 해가지고 차를 문가로 막아가고 대문하고 난리를 지금. 그래도 그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교는 그런 말을 해도 그런 유교를 세미하는 이야기를 해도 성문에서 강화했고 모두 가면 내가 잘도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의 학교에서 100명씩 나와가지고 뭐 국학에 오는 모르면 국학원 앞에 가가지고 야 이런 사람이 나오려니까 때려 죽이려고 하고 니가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고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가만히 두고 있어. 이러기 때문에 유교는 아무나도 건드린다고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유림들이 정말 원래 우리 선비들 유림은 점잖은 거죠. 강희영 의처럼 비일종이 싸우면 니마도 맞고 니마도 맞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점잖은 것도 좋지만 때로는 잘못하는 것을 보면 잘못하고 수 있어야 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유림들이 너무 점잖이기 때문에 심시험의 교수적 공부도 그렇고 우리 유림을 갖다가 헐떡이도 하고 또는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를 생각하고 선비의 자세 오늘 선비의 자세 선비는 어떤 자세를 정의하냐 그런 이야기인데 공자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면 여러분 공자가 뭐 우리 한국에도 잘 나오신 분들 계시는데 공자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공자에 대해서 하경은 공자에 대해서 나도 외우지요. 오래 나왔기 때문에 왜 처음 자주 안 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진주향교에서 제가 청년유대에 가입을 할 때 진주향교 청년이 버스 한 대를 타고 성균관에 갔습니다. 성균관에 갔는데 그때 초원 정병희 선생님이 유도에 계셨는데 그 인해서 내가 갔는데 청년유도의 회원들 35명인가 됐고 성균관에 갔어요. 그러니까 진주향교에서 왔다 그러니까 성균관에서 막 그 준비를 해갖고 대성기한 자를 펴고 공심을 하도록 준비를 해놨는데 마치고 나니까 그분이 염산에 나오면 사봉이 있는 분이에요. 혹시 성균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하세요.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또 듣더라고요. 그랬더니 말씀하세요. 공자는 성이 뭐입니까? 그런데 그 성균관에 있는 사람이 진주의 학교 유림의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는 싶은 생각을 하는 모양이고 의의가 없어져. 공자에서 그래가지고 그 뒤에 아니 공자의 성인 공간이 뭐 공식이 뭐 물었기든 뭐해서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공자가 원사에서 진주 학교에서 묻지 공자는 아니 오래면 물을 거 아니에요. 오래면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당시에 우리 진주학교 젊은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젊은 사람들 그리 푸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자에 대해서 모른다. 우리 인들이 한국에 늘 나오고 서울에 출입을 하면서도 공자에 대해서 모른다 싶어서 공자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했는데 공자의 이름은 뭐 우리 한교 늘 있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 말할 것도 없지만 구의 구 이름 공구 공자 이름은 공구 자는 중리 자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름은 구인데 우리가 20세가 되면 갈래를 해. 여자는 괴례를 하고 머리를 올리고 가설을 씌우고 유근을 씌우고 이렇게 하고 여자는 비녀를 씌우고 하는 갈래 성민회라 그러는데 그걸 하고 나면 갈래를 하고 나면 그 문중에 우리 한국의 정교님이 그 젊은 자를 지어줘. 이름하고 약간 연관된 글자를 지어가지고 자를 지어줘요. 그러면 옛날 어른들은 이름은 그때 부모님이 지어가지고 호적에 등록을 하고 나면 자는 사람은 거의 자를 불러 옛날에 무엇이 이름하고 자를 부르는 게 옛날 어른들 요새는 뭐 그런 게 많이 옛날에는 자를 많이 어른들이 불러주고 그랬어요. 공자의 자는 중리. 공자의 조상은 은나라, 중국 은나라의 후예 송나라 사람인데 공자의 정조 할아버지 때 노나라가 나와가지고 지금 공자는 노나라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노나라 사람을 이야기하고 위치는 지금의 산동성 곡부가 공자의 고향이지 보면.
그렇게 뭐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아버지의 이름은 공헐, 공헐. 자는 숙양. 그런데 보통 어른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공자의 아버지가 누구더라고 뭐 숙양헐이라고 그래 그린 말이에요. 숙양헐. 그거는 자하고 호를 자하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숙양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공자의 아버지 이름은 공헐, 자는 숙양. 어머니는 안증제인데 안증제. 어머니 안증제인데 공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본처에서 딸을 9을 놓고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물론 딸을 9을 놓고 아들 하나인데 딸은 9이고 아들 하나 놓은 사람이 맹피라는 사람인데 맹피 공자의 형님인데 맹피가 다리를 약간 저는 장애인이었어. 그러고 나서 본마에 죽었는데 딸 나오고 아들 하나 낳고 나서 공자의 본 마누라가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가수나 9에다가 아들 하나에다가 공자 아버지가 참 어려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때 70 정도 나이가 됐는데 공자의 어머니는 안증제인데 한 20이 안 됐다 그럽니다. 그런 큰 딸보다 나이 작은 안증제를 얻어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할 때 공자가 뭐 사생활 후대 그런 소문이 유림 사회에서 많이 떠들어. 공자가 사생활 후대인데 사생활가 아니고 공자는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여성 병원에 가다가 뭐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우지 해가지고 남자가 확실히 뭐 상태가 돼가지고 뭐 그런 게 사생활이고 뭐. 근데 공자는 어머니가 공자하고 어머니가 나이가 한 50살 차이 되는데 후체의 아들은 틀림없는데 본마누라가 죽고 난 뒤에 공자가 들어가기 전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도 본마누라가 살아있는데 밖에 나가서 외관 나가지 본마누라 이런 데 하면 뭔 서자라 해가지고 좀 대접을 안 했지. 그러면 본마누라 죽고 난 뒤에 재혼을 해놓은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공자는 사생활 가지고 후치에서 놓은 건 틀림없다. 그래서 공자 어머니가 시집을 가보면 딸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내보다 나이가 많고 한데 버텨낼 수가 없어. 내가 이 집에서 그냥 생활하려고 그러면 내가 정상 아가를 낳아야겠다고. 아가를 안 낳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부산에 가가지고 그 공자 복부에 이부산이 있는 산에 가가지고 시성을 들여가지고 나도 제발 하나 생각을 해줘서 해가지고 막 기르고 해가지고 농기 공자라고. 공자를 놓고 3살 때, 공자가 3살 때 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본 마누라가 놓은 그 아들들이 작은 엄마 새로가 놓은 아들은 좀 소홀히 생각하지요. 좀 무시하기도 하고 소홀히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엄마를 본 사람은 딸들보다 나이가 작고 공자는 좀 하는 거 3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는 게 의지할 데가 없어. 그래 어머니가 아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공자에 갔다가 너무 마법관에 가가지고 좀 크니까 그림도 치워주고 뭐 너무 허드레일도 해주고 이래 공자 성장한 거예요. 공자가 또래산 학교에 가가지고 서당에 공부를 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당시에 그 농단의 학문이 되게 크게 발전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 서당 옆에 공자가 좀 많이 가가지고 그리는 소리 자꾸 듣고 가지. 옆에 조금씩 들어가려면 밖에 듣고 하다가 그래가 학문을 터득 해가지고 원체 타고난 머리가 출중하기 때문에 머리가 참 좋았기 때문에 그래 공부를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고대 주나라의 예와 악을 익힌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지만 지금 우리 학교도 제리학, 성명도 제리학, 경매도 제리학을 하는데 학문과 병에서 꼭 악을 해요. 음악, 그 제사지 할 때 악을 내가 시위를 위로하고 우리 농매지 할 때 보면 악가무 하는 거야. 음악하고 춤을 추고
제사 때는 제사를 잔을 드리면서 신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음악이 있고 소리를 하고 춤을 추고 그래야 우리 신령을 즐겁게 해가 제사를 모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하다 보니까 둘이 어깨동무로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34살이 되니까 공자가 처음으로 학문을 많이 하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만 다 물어. 공무생 이름은 어떻게 공부 대답하고 그래 하다가 34살이 되니까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사설 학원을 열시고 지금 요새 보면 우리 경상대 교수하던 허은수 교수님께서 지금 실제 서당하듯이 서당을 열어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물어보고 배우려고 하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대접을 못해. 그래서 서당을 열어가지고 34살 때 공자 어른이 처음으로 사설 학교를 걸리다가 공부를 하다가 쭉 제자들 문화생이 많이 생기고 하니까 조정에서 공자를 좀 불러가지고 인용을 해야지. 그래 50세가 됐을 때 사부로 하는 것을 제수를 받았는데 지금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법무부 장관직을 사부가 법무부 장관직인데 이걸 했는데 그 당시에 정성이 없어가지고 법무부 장관직을 임명을 받고 정성의 직무를 대신해야 됩니다. 그리 했는데 그리 하다가 쭉 조정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조정에 있는 대신들이나 그 신하들이 내하고 뜻이 좀 맞지 않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공자는 원래 깨끗하고 정도로 가는 학자인데 가보니까 좀 비리도 있고 주변에 있는 그 같이 있는 정치를 하는 뜻이 맞지 않아. 내가 이거 같이 행동을 할 때가 못 된다 해가지고 사임을 했지. 사임을 해가지고 자신의 도를 펼칠 수 없음으로 사직을 해가지고 정부 밖에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나중에 마지막에는 3,000명의 제자가 생겨 3,000명의 제자를 건넸단 거지. 그래가지고 한나라 이후에 처음에는 우리 한교도 보면 위패가 대성, 지성, 문성, 왕 되는데 처음에는 대성, 지성, 선사 앞서가는 스승이다 했다고 대성, 지성, 문선왕이라고 시호를 받았다가 마지막에는 대성, 지성, 선사 그래서 처음엔 선사 했다가 지금 대성, 지성, 문선, 왕으로 돌아가시는 게 출전을 해가지고 모든 한교의 제사가 임금의 중에서 제사를 모십니다.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을 것은 지난번 언열사에서 지금 우리가 유림이기 때문에 꼭 이 말씀 드려야 싶거든요. 언열사에서 제사를 모시라는 게 언열사 문중에 다 아시겠지만 강석규 프로는 시의원들하고 총무위원장 하는 분인데 제가 언열사 원님을 하는데 와서 그 원님에게 좀 할 말이 있다. 그래 하면 왜 제사를 모시고 다니는 제관들이 신이가 모시는 사당 앞에 제가 되면 반드시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리 건너가고 이래가지고 지나고 나면 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알짜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좀 엎어져서가지고 그래가느냐 유림이나 큰 사람, 유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초원관이나 안간 같은 사람들이 그런 자세로 나무 할아버지 제사를 모시게 되면 불경스럽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려고 해. 그럼 내가 그만 하지 마세요. 잘못해서 내가 명인의 제사는 사전에 이야기할게.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어른들이 앞으로 서원이나 그런 제사를 모실 때 반드시 우리 한교사의 수차 강조하는 거예요. 수차. 초라고는 늘 강조하는 거예요. 신이가 있는 사당 앞을 지낼 때는 반드시 발을 모아서 가지고 허리를 굽혀야지. 그게 공개한다. 우리가 오늘 할아버지 대선생 제사를 모시면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 지나가가지고 끝나고 나면 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아까 임금에 대해 주례에서 제사를 모신다고 그랬는데 임금 제사에는 절을 4번을 합니다. 4번을 하는데 옛날 절을 4번 건강급 제위자 개4배 보면 4번을 하는데 옛날에는 4번을 다 엎드려 땅에 섰다 그럽니다. 그래가 했는데 옛날에 종로지사나 성면지사나 보면 정선이나 판서에 나이가 108원이 와서 제사를 모셨는데 4번을 다 한강에 와가지고 엎드다가 에 섰다가 하다 보면
힘이 부딪히고 뭐지 여기 그래서 앉은 자세에서 뱅뱅하게 허리를 굽혔다가 폈다가 미분을 대체하는데 우리 연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문면화, 종면화. 우리 한교 대성이라든지 지상부일 때는 반드시 홀기에 건강급 제위이자 개사배 꾸나무 꾹꾹 개 그런 말. 꾹꾹이라고는 허리를 굽혀 앉아가 꿇어 앉으세요 그런 말. 꾹꾹 개. 꾹꾹 개 그런 홀기가 나오면 무조건 사배예요. 꿇어 앉아가지고 그걸 알아야 돼요. 꾹꾹 그러면 이래가지고 뒤에 보면 꿇어 앉아가지고 그때는 사배를 해야 돼요. 사배를 하는데 원래는 일어서야지 많이 서고 허리를 굽혔다 하는 것도 무방하다. 그러나 일반 서원에서는 꾹꾹이라는 게 없어도 건강급 제위자 개재배 이렇게 보면 재배 바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창호를 할 수도 있고 창호를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깊숙이 꾹 엎드려가 가만히 있어. 이 상태에 있다가 쿵쿵 일어서야지. 이때 한교대인 사람들은 꾹꾹 사변에 서가야 돼가지고 앉아서 가만히 엎드려야 돼. 재배하면서 아니면 일어서지 않고. 그걸 우리 강석용 옛날 위원장이 지명한 거예요. 왜 건강장 군사님이 재배하면서 일어서도 안 하고 앉아서 고개만 갖다 대냐 그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 실수를 하기 쉬운데 그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절 두거나 재배하면 반드시 일어섰다가 다이제를 하고. 꾹꾹 사배할 때는 안 일어서도 돼. 그걸 꼭 염두에 둬야지. 그날 재상 오시고 날 때 내한테 마이크로 해가지고 이런 유림이라고 하는데 건강에 보니 집사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넘은 사진을 제가 보니 좀 우리 할아버지를 그런 말 안 했지만 우리 할아버지를 좀 우습게 보나 왜 그 태도가 그따위 보냐 했는데 우습게 보는 게 아니고 실수였고 또 벌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향상할 때 혹시 실수를 하고 좀 잘못해도 그거는 이해를 해줘야 돼. 절대 할아버지를 폐미한다든지 할아버지를 그런 것이 아니고 건강이라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건강들이 가장 중요해질 것은 봉작, 이작수, 건강, 봉작의 수자는 건강을 좀 건강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이 건강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거예요. 건강, 수자, 건작, 수, 전자 그런 거예요. 봉작이 건작에 잔을 주면 이걸 받아가지고 건작 몸을 수장을 해. 이래가지고 전자가 되는 거예요. 봉작, 이작, 수풀, 줄 수자. 건강이 받는 또 수자, 그는 받을 수자. 여기 말은 같은데 글자가 다르고. 건강이 봉작에 잔을 받아가지고 반드시 무대에 올리다. 내가 직접 쉬에 잔을 올려야 되는데 편의상 내가 지금 그러니까 전자에 올려주시오 하는 거고. 그 부분을 우리가 건강을 하면 꼭 실천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수없이 한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해도 들을 때거든요 안 하는데 실천할 때 보면 그게 안 돼. 그냥 받아가 그냥 수고 돌려야 된다. 수고 돌리면 수고 모르게 살아가려고. 그러지 말고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올렸다가 내가 가지고 공개합니다. 그리고 진면을 했을 때 우리 한게 10년도 나오다 이번에 분양할 때 진면을 하는데 건강 제위자 개 사배 해놓고 꾹꾹 개 꾹꾹 개 부르는 꾹꾹이라고 하는 옆들이 많은데 꾹꾹이라고 하는 우리 군대에서 사격할 때 거총 하는 거야. 거총 하면 딱 총을 내서 사격할 준비를 거총 하면 방아쇠 1단, 방아쇠 2단 사격 그래. 똑같은 거. 꾹꾹 그러면 절할 준비 자세를 취하세요. 그런데 꿇어가기 전에 절을 안 하고 꾹꾹 계획하시면 꿇어가기 전에 배 푸는 경우도 허다히 그런 분이 많이 계세요. 보면. 몰라 그런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 몰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꾹꾹 보면 그 진면자는 총사인 거 아니에요. 그 전할 제사의 총사 그 양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재관이 움직이는 거예요. 보면. 그럼 꾹꾹 보면 모두가 엎드리는가? 잘 주시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빨리 엎드리는 사람도 있고 뒤에 엎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다 엎드렸다 훑어보고 다 엎드렸다 싶으면 잘 준비가 되었다 싶으면 배흥. 배도
그냥 배하고 빨리 하지 말고 깊숙이 배하고 쭉 내려 한 2, 3초 있다가 그냥 그거 저라는 걸 뭐 꼴 때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엎드려 전에 흥 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것을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런 실수 하나 갈 수 있다. 그런 걸 좀 생각을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근데 우리가 우리 학교 유림이 그 서원에 가서 먼저 서원에 가가지고 지적을 받았고 그 본선들이 우리 유림 하는 것을 보고 조금 좀 그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언연사마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학교는 유림의 모두가 그런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여러분들 보면 다 이해될 거고 꼭 굳이 내가 설명하는 것도 이해될 것이고 이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우리 밖에 나가서 시원에 가가지고 할 때 그걸 위주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참고를 하시고 아는 사실을 저사님이 뭐 나와서 자꾸 저사는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까 이야기대로 아는 것도 해보면 안 된다. 그 심리를 하는데 그 단성학교에서 심리를 하는데 시간에 이야기했죠. 혼자서 하면 잘해. 그걸도 알고 뜻도 다 알아. 사람이 많이 오면 한 100명 정도 유림이 높으려고 쓰면 그만 간이 쿵쿵쿵쿵 해가면 그만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용도 알고 글자도 알고 뜻도 알고 하면서 안 하면 계속 해보는 방법밖에 없다. 작년 가을에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 유교대학에서 우리 모의 석전을 한번 해보자. 석전을 여러분들 중에서 건강도 뽑고 진예도 하고 축구도 하고 해보자 보니까 그래가 이제 연습을 한번 실제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게 항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진예가 설고 축구원이 설고 집사가 우째는지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육은 실패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인터넷에 올리려면 인터넷에 저 찍어가지고 올리는데 올리면 이렇게 하고 그거 진주한 게 우리는 그런 걸 올리면 진주한 게 큰 이상한 거고. 근데 잘 알면서도 실제 해보자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 진미나 축구를 할 때는 저는 또 이야기했지만은 혼자서 하지 말고 마누라도 오히려 아들도 앉아놓고 거기서 목을 톡 튀어가지고 꼭 해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으로 해보면 안 늘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하려고 하면 그만 긴장이 되고 우리 학교 이거 저 사람 축구를 쓰라고 하면 한 10명이 축구를 쓰라고 하면 10명이 8명은 뜹니다. 그만 웃을 잡으면 주면 하긴 하는데 그건 정상이에요. 보풀 입어가지고 빙문하시면 그래 하는데 그 자꾸 연습을 하고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아까 이야기대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집에서 북글도 써보고 또 축도 한번 해보고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혼자 해고는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고. 그 공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묻기를 좋아하는 사람, 학습과 사고, 말은 적게 실천은 많이. 이 뭐 다 기본적으로 공자님 말해도 기본적인 말이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조금 아까 이야기도 조금 한 분 읽고 다 배웠다 생각하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묻기를 좋아하는 사람. 공자는 묻기를 좋아하는 사람. 공자가 유교를 창시해버리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데 공자가 항상 남에게 묻는다 그래요. 묻는 거. 노나라 사람인데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제사를 모시니까 뭐 여기는 제사를 어떻게 모십니까? 하고 다 자기는 알면서 그래 또 딴 데 가면 뭐 여기는 절을 어떻게 합니까? 딴 데 가면 문을 출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야기 묻기를 좋아한다. 왜? 지역마다 나라마다 풍습이 다를 수가 있어. 주면은 그게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공자가 뭐 안 나쁘더만 아는 사람이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가 봐. 가는 데마다 묻고 있어. 이런 사람이다.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 그 지역의 풍습이라는 그거 가서 묻고 그 지역에 그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그게 맞는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우리가 이제 흔히 실수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뭐 한교에 뭐 장의도 하고 뭐 한교 출입하는 사람인데 내가 한교 출입한다고 해서 처가집이나 이가집에 가가지고 이가집 좋거나 처가집 아들 보고 제사시는데 야 그거 뭐 틀릴까 사고는 이자라고 배는 이자라고 해라 뭐
그런 관심을 가져가는 한 것이 뭐 내가 알더라 해도 그것은 우리 여가집에 진양영시 처가집에 학천이시 이 처가집에 그 집안에 내려온 풍습이 있는 겁니다. 그대로 하면 진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내려온 그 집안 풍습대로 한다고 아니 배를 이어놓은 것도 배를 잊어놓고 고기 이어놓고 잊어놨다고 해서 뭐 귀신이 안 먹고 뭐 해를 줍니까? 그 풍습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안다고 한국에 안다고 해서 그 됐다 이건 이런 거 이거 하면 애들이 혼선만 생기는 거고. 그래서 공자가 묵기를 좋아하는 사람. 기본적인 틀은 성균관이나 학교 하는 건 있어 보면 진설도가 있고 있어. 그대로 하는 게 맞는데 너무 집에서 살다 보면 거기 너무 집에서 감나라 맨날 소리 하지 말고 아니까 그리 하지 말고 게 알아도 내가 알아도 이게 말을 하다가 진사다 모시고 난 뒤에 이게 성균관에서는 이렇게 아니라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혹시 그 책에 옛날 그 예전서를 안 보래. 다음에 꽃이 만들었나. 우리 한교에서도 제사에 되면 제사 시체 때 보면 혼성이 생겨. 한 사람이 어느 데가 여자를 보고 나오고 꼬리에 나오면 또 다른 사람이 맞으면 또 그러면 돌려놓고 처음에 그리 많이 해서 지금은 그리 안 하는데 그 제가 뭐 동작 그만 전부 딱한 사람 짓을 한다. 여러 사람이 하지 말고 짓을 딱 갖고 이제 요 사람만 하면 된다. 야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정리를 지금은 그래 하는 게 옛날에는 계속 혼성이 일나가고 나고. 그런데 왜 그게 필요 없느냐 그러면 성균관이나 종로에 가면 의동, 육성, 동두성미산 필요 없는 것이 전부 문어가 보면 똥발똥을 썰어가지고 내가 빈두에 담아가지고 뚜껑을 딱 덮어. 고래기가 있고 그 엄석. 그거 열어가지고 그 우리 빈두 우리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나무그릇은 나무저기는 빈, 대로기가 빈, 나무가 둔데 그딱 꺼내가 담아가지고 뚜껑을 덮기 때문에 이게 나무장 꺼내가지고 대가리가 있고 고래 보였습니까? 그래 이거 제상 보셨는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우리 학교도 그런 게 혼선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자는 묵기를 좋아해서 학습도 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귀중한 시간을 이해하는데 학습 같이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돌아가 생각하는 것. 오늘 그 신동석에서 이런 이야기 듣는데 그게 과연 맞는 게가 우리 집안은 다 다른데 어떤 시험 이게 과연 앞으로 실천을 해야 되겠다 본다든지 어떤 생각을 하는 거 느낀 말을 하는 거. 내가 많이 잘못이면 이 사람만은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이고 이래야 되겠다고 무엇인가 생각을 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은 적게 실천은 많이. 근데 말을 적게 실천은 많이. 이건 참 말만 하고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말만 하고. 그거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지만 말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좀 자기예요. 근데 가면 우리 지금 노인대가 강연에 한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애들 사을 지원처럼 말할 때고 자꾸 말하는 게 말 조금만 줄여주세요. 내가 그렇게 해도 예예 결국 안 하는 게 사람이 네 사람이만 되면 말 4분의 1만 해야 돼. 너가 말도 듣고 너가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돼. 우리 유림은 특히 그래요. 내가 좀 많다고 해서 오늘 내가 지금 내 혼자 자고 쉬우려고 있는데 남의 말을 좀 들을 줄 알아야 돼. 계속 자기 이야기하면 자기 주장하고 너희 말하면 딱 나가면 다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선비들은 정말 남의 말을 처음 경청을 하고 내 뜻보다는 남의 뜻을 존경하시네. 그러면 살아가서 좋은 평을 듣지 않을까. 계속 말하는 사람은 우리 노인에게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죽을라고 해. 남자면 옆에 보면 뒤에 가서 죽을라고 해. 만만하다고 한 번에 했다고 웅대도 쳐보고 우리 선비들한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말과 행동 그걸 우리가 항상 유의를 해가지고 우리 한교 유림들, 한교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공복이에요. 여기 뒤에 나오는 선비 유자, 선비를 본 게 뭐냐? 선비 유자. 수구들, 선녀들 유자, 탐색에 수구들 유자도 선비 유자예요. 선비 유자. 서민들 유자. 내가 따뜻하게 행동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옆에는 김재상 씨가 우동생을 본 게 얼굴도 복장도 깔끔하고 참 선비답다. 나도 저리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무 말해도 내 모습을 본받고 또 여성의 모습을 또 딴 사람이 보고 일파만파로 선비들을 하는 게 이게 선비의 자세예요. 소음을 갖다 한
붕 들고 물에 끝까지 붕도 안 나가도 끝만 살다가 뭐 서서서서서 물이 쏘면 전부 쏘면 나는 물통에 섬에 되는 거야. 우리 유림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체는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함으로 해서 내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본보고 또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가지고 이 사회를 정하고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유다, 선비의 자세다. 그런 이야기. 몇 번째 하면 돼요? 몇 번째 하면 돼요? 10분씩 이거 돼. 뭐 10분씩. 요것도 뭐 공략이 하시는 사실인데, 저하고 처음 만나는 분기 때문에 이걸 제가 공자의 사상은 인의 사상이에요. 인. 불교의 사상은 자비라고 해요. 자비라고 그러죠. 자비. 태양이 온 누리를 엉기고 양쪽에 보를 붙이는 게 자비 사상. 기독교에서는 박애. 참고 누가 내가 뺨을 때리고 뭐 매일 뺨을 때리고 오른밤에 형이 덮을리면 하나도 시세였고 남에게 헌신하고 남에게 따라서 나가는 그 방해 정신. 유교의 사상은 인의 사상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는 게 옆에 딱 받쳐가지고 두 개가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요 어진 인자도 인변의 부의자. 복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혼자 삼정도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하면 파손이 됐어. 배가 파손이 됐어. 늘판지를 잡고 내가 떴는데 가다 도착하고 보니까 무인도에 도착했어. 무인도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 토끼가 드러나 있는가 보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얘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사람이 아무도 멸판이라고 내가 파산이 돼가지고 섬에 함께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섬이라. 토끼나 있고 뭐 깨오리 내는 것보다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얘가 필요하겠습니까? 옷을 벗어주고 빤스도 안 입어도 되고 내 마음대로 노래 부르면 노래고 가음지르면 해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말을 해야 돼. 그러나 두 사람이 같이 떨어졌다. 내하고 여성하고 두 사람이 떨어졌다. 내 마음에 나서 있는 거고 내가 이거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옷을 벗고 하면 저 사람에게 미안하게 되는 그때 비로소 얘가 성이 되는 거예요. 얘가 하는 것은 내가 혼자 할 때 아무리 해도 되는데 상대가 있으면 얘가 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우리 정서가 있으면 비로소 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말씀하신 그 사상은 인의 사상입니다. 공자의 앉아가 공자의 묵기를 너는 천문에 나오고 말인데 선생님 자꾸 인을 강조하시는데 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극비복리에 유인하는 것이다. 극비복리에 유인하는 것이다. 지금 세상은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잘못하면 법에 제초를 받습니다. 지금도 극비복리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 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딱 다스려가지고 법이나 검찰이 법이 필요 없이 내 마음을 스스로 내가 다스려가지고 예의에 한치도 언남이 없이 사는 것. 극비 다스려가지고 복리에 예의 근거하는 것. 이것이 인이다. 그렇게 극비복리. 누구 눈치 볼 것이 내 스스로 지금 공자의 인의 사상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면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한 사람들도 공자의 태천공 사상 120원에 가서 일성해야 된다 했는데 그런 사람이 공자의 논은 한절 내게도 그런 소리 못하는 거예요. 2500년을 공자하는 말이 우리 생활에 그대로 적용이죠.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을 딱 다스려 왜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극기복리에서 어려우니까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비례물시하고 비례물청하고 비례물하고 비례물도 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 다 이런 나는 것이거든요. 비례물시하고 비례물청하고
비례물하고 비례물. 우리 어머니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따져서 놓고 우리 어머니 한글도 몰라. 우리 엄마가 따져서 시집 보낼 때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는 네가 내 밑에 있을 잘해도 되고 잘못해도 되는데 내일 그 김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거나 그 집안에 빼를 묻어야 된다. 선보는 것도 없어. 부모들 하라보면 공부도 지하고 키가 크든지 작든지 여자가 선택권이 없어. 부모들이 하라보면 한 게 옛날 결혼이에요. 그 가문에 시집을 가거나 무조건 그 가문에 빼를 묻어가. 빼를 묻을 정도 시집사를 하라는 이야기야. 그럼 시집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봉사 3년, 기머리 3년, 벙어리 3년. 꾸준히 네가 봉사 3년, 기머리 3년, 벙어리 3년 같은 뭐 시집사를 무난히 마시고 그 가문에 빼를 묻었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 기억자도 모르는 양반이 뭐 알았겠어요? 이게 논에 지금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비례물시,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극기봉례인 하는 것은 내가 아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공양이 보고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보니까 선생님이 이 말씀이 뭐 이건 뭐 다 아는 자꾸 다 아는 이야기인데 아는 것도 아까 이야기대로 한 번 더 뭐 생각해 보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면 비례물시하고 비례물청하고 비례물하고 비례물동하고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마라. 이는 뭐 아주 쉬운 말 같지만 우리가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비례물시, 비례물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안 봐도 될 것을 수없이 보게 되고, 우리 노인대에 가보면 처음에 이 노인대 가니까 학생이 900명이었는데 지금은 한 700명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할머니 선생님은 많으니까 제가 뭐 학장이라고 그렇게 인어주는 사람이 있어. 아무 생각하고 아무 하는 거 보니까 저들이 저 부시선 사람 나가고 이게 약간 끼어안고 있다 이런 말도 저런 사람이고 우찌하시고 나이 많다 그러면 못돼. 이거 형이요. 끼어안더니 받으니 나 돌아오는 거야. 그런 경우에 또 전에 아들이 있다는 학생은 다 가고 하는 게 이분 학생하니까 우시에서 그냥 그것도 본 사람이 있는 게 사람이 만나니까 아무리 안 보면 싫어도 다 보는 거예요. 나 요새 그거 쉬면서 5년 만인데 여자들 바로 차려본다. 내가 차려보면 바로 차려본다고 국가 싶거든요. 이래야 된다. 그래서 얘가 아니면 그런 것을 봤더라 그래도 안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런 것이 비례물시요. 남의 흠을 잡아놓고 한이 없어. 이 이야기는 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학문을 노는 맹자를 배우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공자님이 어느 날 지금 여름날 제자들을 데리고 쭉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버드나무비들 때 소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변을 하고 있으니까 공자가 가다가 그 사람 불러 당신 이래 와보세요. 왜 대로변에서 소변을 하느냐? 요새는 노상방에 대로변 소변을 하느냐? 아이고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화장실도 없고 급하게는 급하고 그리 했는데 다시는 그리 안 하겠습니다. 보고 말씀을 하죠. 반응을 잘못 사과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에 그래 하지 마세요. 보고 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래서 낮에는 술 취지도 않은 술을 먹는가 남자 하나가 어디 사무소 오는데 보니까 초등학교 애들 요새 보면 그렇지 우리 그럴 때 나는 그랬지만 우리 친구들 보면 집가 가다가 소변을 하면 고추대지 혼자 사무소 간 아들이거든. 장난하거든.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공자가 마주칠 때 되니까 피해서 돌아서 이리 가서 그래 그 하니까 나무 밑에 시가지고 그 제자들이 선생님 하시는 게 정말 이상합니다. 왜 돌아서서 소변하는 사람은 당신이 무리하다 그럼 안 된다고 부정을 하시고 길 가운데로 걸어오면서 소변하고 오는 사람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돌아가십니까? 그러니까 비례무시하는 게 되고요. 얘가 아닌 것은 보지도 않는 것이고 봤더라 그래도 안 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아침에 우리 선비년들이
판교 온다고 오는데 강아지가 한 마리 싹 지나가지고 안강아지라고 빤스 다니고 내려놓고 뒤에 보니까 그러면 가가지고 왜 어른들 오다가 강아지를 불러가지고 강아지 니리리리 이거 가오라 해가지고 왜 사람들이 온 동네에 오는데 빤스 다니고 있냐고 뭐 강아지가 어른들 부지런 두고 나면 왜 어르신이 미안한데 내일 입고 나오겠습니다 부모 그 말할 가치가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제가 또 갚는 거야 이거. 그럼 아까 돌아서서 소변을 한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풍을 머리에 주의를 시키면 옳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길 가운데로 오면서 소변을 하면서 오면 그거는 안서 아니고 하는 강아지와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뿌리야. 귀에 무시하고 얘가 아니면 보지도 않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해요. 귀에 물청. 얘가 아니면 던지도 말하고 던지도 말하고 지금 요즘 이 세상에 말이죠. 우리가 한 20대 30대만 하더라도 이 정치판에 선거 유세장에 가면 수없이 내가 좋은 정견을 발표하고 내가 군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정말 우리 나라를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정말 어떤 정견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남을 비방하고 남을 야무져 헐뜯고 그래. 그래가지고 남을 아무장도 먼 사람 된다고 상대적으로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그런 모습을 우리 유세에 가서 봤을 때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관련된 사람이 그렇게 하겠는가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고 말을 들었다고 해서 오직 그대로 알아들으면 끝나는 일이지. 그게 미래물청이에요. 얘가 아니면 던져도 하는 거. 그래 부정하면 안 된다. 내 나대로 판단한다. 미래물청. 수없이 쓰인다서요. 선거 유세장에 가면 남을 비하고 지금 유세장 아니라 해도 우리 이 사회에 가면 우리가 어떤 단체에 가면 100개 넘음을 많이 하는 사람이 넘으면 남을 많이 지도 흠이 없짓다 하면서 남을 잘못만 하고 90억까지 잘하고 한 가지 흠이 있으면 그 사람 흠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무슨 한교 선생님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한 가지를 잘하고 10가지를 잘하고 90가지를 잘못하도록 해서 넌 잘못은 가능하면 덮어주고 내가 말하기로는 저도 그래 안 됩니다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노력을 해야지. 90가지 잘못하면 덮어주고 그럴 수도 있겠다. 잘하는 10가지는 자꾸 칭찬해가 자꾸 일파면 그저 말을 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선배의 자세다. 저도 그래 안 하면서 좀 이상한 이야기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자기한테 덕이 되고 남에게 좋은 평을 받는 거예요. 자꾸 아니면 우리가 서울시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 없는 팽마하면 그거 있는 사람 싫은 사람이 나 싫어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없는 팽마 하는 사람. 그래서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남의 칭찬을 해주되 남의 평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 비례 물은 얘가 아니면 하지도 말았던 이야기. 여기 공자가 하는 건 인을 실천하는 분들이고 요새 그 고등학생들 전에 가끔 보면 그 청소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요새 고등학생들이 그 청소년 드라마 보면 그러면 요즘 인성교육이 학교에서 개념돼가지고 인성교육, 예절, 도덕 이런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애들이 너무나 답답하고 청소년 드라마를 하면 뭐 시한 사람은 예서라도 드라마에 그대로 나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비례물은 나쁜 말은 한문하고 두문하고 섞어야 되면 예사동을 뭐 구분전은 모르고 해야 하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말은 하지도 마라. 우리 집안 어른이 아들 이사인데 우리 동생이 회장관 하신 대로 했는데 며느리 했는데 며느리를 보면서 사돈께 상견례를 합니다. 사돈 집에 여자 사람 두시나 이쪽도 나가고 하는데 아니 나를 갖다 그때 동생이 총무를 할 텐데 오락해. 그래 내가 같이 갔는데 그러면 사원님이 뭐 점장기 앉아가지고 그 인사를 하고 있었다가 점장기 하다가 나중에 무슨 말 그때 우리 집은 아재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 먹으면 재미시바 이러면 그러면 물시계 튀어나오고 아니 큰 짓을 하면 사람이 처음 만나서 성인을 하는 자를 큰 짓을 한 거예요 뭐. 근데 그거는 평소에 그런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런 말은 나오지 그런 말 안 쓰면 절대 그런 말 안 나와. 그런 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항상 좋은 말 해야 된다. 좋은 말 해야 된다.
이게 나쁜 말을 하면 그게 습관화 돼가지고 무의식에 그걸 켜놓습니다. 제 고등학생들 오면 강사 선생님도 뭐 수능 끝나면 우리 학교에 강의를 늘 했지만 우선 고등학생들은 뭐 예사로 상수에 써 내려가고 하는데 절대 그런 걸 하지 마라. 그게 습관이 되면 무의식에 그런 말 켜놓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또 우리 친구 하나가 그 부산에서 개인택시라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동창회를 단성중학교에 나왔는데 그 우리는 전자제를 할 때 총 동창회 운동회 동창회 날 되면 전남중에 몇 명이 안 되지만 모여가지고 뭐 반터리 죽고 한 20명 구 요새 모이는데 모여가지고 술을 하는데 하루가 이제 이야기인데 아니 초저녁에 저녁 먹고 덕살에 콘도로 넣어가지고 자고 있는 동생이 잠들고 헤어져버리 하는데 콘도로 넣어가지고 저녁에 술 한잔 먹고 술도 먹고 밥 먹고 좀 많이도 안 먹었어 했는데 이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그 사람 말을 중계합니다. 여성 그 우리 대학생들 내 말이 아니고 그 사람 말을 중계를 하는데 너는 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이 씨발 내가 차에 수천명이 하는 가가지고 이 씨발놈이 차비로 앉아가지고 씨발놈 욕을 패 뒤비로보다 나는데 씨발 새끼로 어디고 내가 이 사람들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딱 그대로는데 지금 말을 듣다가 그런데 그게 우리 동창회 친구들 모이는데 주제와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고 거짓말 내가 요만치도 안 말하고 말 두 마디 세 마디마다 시바가 들어가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씨는 요만하다 그런 의식을 전혀 못해. 내가 나쁜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의식을 못하는 게 습관이 그냥 말 한마디 하면 씨바 빠문다 공문다 라고 그래 하는데 그러다 힘들어도 한 10년 넘는 이야기인데 우리 나이 되면 이제 매너도 보고 사이도 보고 점잖은 갈 수 있는데 아이 낭패다 싶거든요. 그 습관이 딱 보니까 계속 씨바 하는데 정말 큰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돈 아까 우리 집안 어른 이야기도 했지만 사돈끼리 만날 것 같으면 내가 뭐 한문을 아니거든 하고 읽은 거매요. 내가 국어를 못 하고 쓰는 거매요. 점잖을 떼고 우리 하는 게 우리 집안이 양반인 거매요. 별 양반도 아니면서 양반인 거매요 하는 것이 사돈끼리 만나서 그러는 기사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돈끼리 만나면. 근데 그 사람을 많이 볼 때는 처음에는 뭐 사돈 만나고 아이고 사돈 오래만이요. 그동안 최후 이랑 뭔가 하십니까? 하는 문자도 써사다가 그 사타가 양반 대원 고명이 사타가 소주 한 얼른 먹고 나면 씨발 사도 소주 나서서 이 말이 안 나와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 나와서 그렇게 그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저 인정한 게 아니라 중앙에 동기가 했다. 저 양반 알 거야. 누구야 알 거야. 그 말이 안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 정말 그래서 비례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자꾸 나쁜 말, 학생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나쁜 말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습관이 되게 되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선비들은 어떤 경우에도 쌍시어 들어가는 말을 하지만 좀 점잖게 말을 그러면 술이 취하실 때는 술이 안 취하실 때 계속 그렇게 하면 술이 취해도 그런 말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비례문헌, 공정하지만 비례문헌이에요. 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말을 항상 좋은 말, 아름다운 말만 써야 습관이 되어야 그렇게 평소에 행동할 수 있다는 거고 비례문동이라고 하는 행동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뭐 남자나 여자는 마찬가지고 아따 예쁘다 장가다 싶으면 한번 손이라 한번 잡아보고 싶으면 뭐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 있어. 예쁜 여자 보면 손이라 잡아보고 싶은 마음 생길 거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뭐. 그래도 또 함께 안아보고 싶으면 저렇게 예쁜 여자하고 한번 함께 안아봐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급기공의 인이라 내가 내 마음을 써서 꽉 다스려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예의 없는 행동이지. 그걸 실천하는 것이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거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결과는 법이나 그런 아무런 경찰에는 없어도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다스려가지고 한치의 예의에 엇나게 행동하는 것. 예가 아닌 말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하는 것. 그것이 유교의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그런 말씀드리고. 선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면서
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이런 선비가 되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선비가 되어야 되겠다. 요 선비였죠.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꼭 있어야 하는 사람, 필수적인 사람. 우리가 오늘 뭐 행사하는데 그 사람이 하면 절대 행사 안 된다. 꼭 와야 돼. 그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인데 그런 사람. 아니 그거는 뭐 그거 안 해도 된다. 그런 날을 태어나 그 사람 안 해도 된다 그런 게 아니고 꼭 와야 돼.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돼. 예라고 하는 것은 무리 이어 사는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해놓은 생활 방식이다.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하여 서로 약속해 놓은 방식이 예의 종류에는 기본 예절이 있고 생활 예절이 있고 자석에 상하서 언어예절, 전화예절, 저라는 공공예절 이런 것도 우리가 뭐 어디든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제도할 필요도 없지만 인사를 하는 예절, 상하서 보통 보면 어떤 단체를 가는 그 단체의 장, 우리 학교 보면 뭐 전변의 유도회장님, 학교형 교장 이런 것들을 우선시 상석에 마치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위치를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있겠다 하는 것도 그런 걸 다 판단해가지고 한해 이제 덕천 서원 후에 그 서원에 갔는데 내하고 같이 간 분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서원에 가면 공간이 쭉 아니면 내 글자는 원님이 안 되네. 원님이 안 되네. 근간 초나온 경우 집에 추기하고 이전 유림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시다 보니 처음 가시면 무릎 느낀데 요장 옆으로 모서리 문님 자리에 앉아서 일어서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일이 와가지고 저 사람이 처음 간 저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이고 누가 데리고 온 사람이고 내가 데리고 왔다 진주서 왔다 이런 거야. 정비에서 나가라 해라 이런 그래 이제 내가 그 정비를 이야기하겠는데 만나고 우리 앉아있으니까 나도 오는데 그래 나가라 했는데 우리가 어디 가뭐 서원이나 우리 학교에 있는 데 그래도 뭐 내가 앉을 자리 주로 보면 뭐 우리 학교도 모든 행사를 할 때 보면 뭐 5월로 공공기 주광고 가운데 행사가 그랬는데 아무 데도 앉아서는 안 되겠다. 건강도 초 나온 종은 진계 추결이 왔는데 그걸 눈치껏 봐가지고 뭐 상석이 안 된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리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도 뭐 가운데 찍으려고 막 가운데를 파고드는 사람이 있는데 좀 가운데 자리는 우리가 국민학교 중학교 졸업사진 지금 졸업사진을 찍으면 교장선생님이 한 가운데 앉아 교장선생님이 가야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유의를 해가지고 선비들은 그것도 이제 일반적인 예의에 보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언어 예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다 이런 거는 국민학생들한테 교육하나 보려면 몰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 하는 말인데 대중 앞에서는 나는 할게요. 나는 어떻고 내가 어떻고 하지 뭐 저는 자신은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건 내가 허건수 교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허건수 교수님 내려보고 무슨 말 하니까 그리 하지 마세요. 50대 내고 지도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번엔 자칫 실수하기 쉽겠다 싶어서 내가 이걸 강요하는 말인데 이거 뭐 내가 어째고 뭐 나는 어째다 분이 나오고 저는 근데 뭐 내가 소단의 사람들 우리 종중에 가면 내가 나이 많게 들어가고 학력 높이든 집안 아들한테 할 때는 뭐 내가 어떻고 뭐 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여러 대중들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어떻고 뭐 네가 어떻고 사표 사는 건 예의에 건난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쉬운 말 같으면서도 이 까치 한번 실수하는 말이에요. 죽었다. 오늘 쉬운 건 누가 죽었다 그래. 그래요. 별세하셨다, 작고하셨다, 세상을 떠나셨다 이렇게 이런 말을 쓰는 게 좋다. 누가 죽었다 오늘 누가 죽었다 그래 하지만 나무 이제 대고 어르신한테 말할 때 전화할 때 어르신 오늘 무슨 집에 계십니까? 집에 계십니까? 그런 게 아니고 댁에 계십니까? 댁에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러고 있다는 계십니까? 물어본다. 내가 전화를 하면 아들이 어른한테 전화하는데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내가 생각하고 여기에 어른이기 때문에 오늘 물어볼 게 있는데요. 그것은 안 됩니다. 여쭈어봅니다. 여쭈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
아주 간단하고 쉬우면서도 실수하기 쉬운 거 가지고 들린다. 들리는 찾아뵙겠다. 들린다는 말을 제가 어떻게 우리말도 그 허물교수한테 따끔하게 내가 지금 충고를 받게 도산서원에 향사에서 가면서 시간이 많이 남아. 그 출발을 내가 같이 간 사람이 도산을 가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저 어령에 가면 어령에 떡국서원에 원임을 한다고 책임을 지고 있는 어른인데 그 어른 집에 우리 둘렀다 갈래 해가 둘렀다 갔다. 그래 도산서원에 가면서 떡국서원도 대개선에 모시서원이 되면 둘러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인사하고 갔는데 내가 갔다 온 기행물을 쓰면서 그대로 썼단 말이야. 진교에서 출발해가지고 같이 만나가지고 도산서원 가는 길에 어령에서 누구 집에 들렸다가 갔다 이래 했거든요. 그걸 허서 보고 싹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게 뭐. 왜? 대행 큰 선생의 지사를 모시러 가면 아침에 모욕도 하고 머리도 감고 정렬하게 몸을 따라가지고 대행이 도산서원을 가야 되지. 중간에 가서 요 해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술 먹고 하잖아요. 거리 가는 것은 정신이 부시 안 된다는 거지 뭐. 그때는 들린다는 거다. 들린다는 것은 성의가 없는 것이 내가 도산서원 바로 쪽바로 가야 중간에 들리는 것은 목적을 그어둔 거야. 가다가 뭐 시간이 이렇게 들리는 거. 무성의하다는 거지. 절대 어른들에게는 들린다는 말은 하지 마라. 내가 어른을 찾아뵙겠 오늘 내가 배정 선생님 찾아뵙겠습니다. 배정 선생님 집에 계십니까? 집에 계시는 댁에 계십니까? 집에 있네요. 그럼 내가 배정 선생님 찾아뵙겠습니다. 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그래 괜히 집을 가게. 배정 선생님 집에 찾아가다가 창현 선생님 집이 중마에서 내가 오다가 시간이 남아 창현 선생님 집에 갔다고 하십니다. 배정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아서 이거 내한테 만들어서 내한테 와야지 중간에 가서 뭐 따대 돌아내다가 내한테 성의가 없는 일이 합니다. 그래서 찾아내겠다마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 내한테 꼭 집어가지고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근데 그 뒤에는 내가 가능하면 뭐 우리 동대 같은 동대 또 소나라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들 찾아갈게. 찾아갈게. 내 장은 집에 가서 들릴 게 해도 없는데 어른에게 할 때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하십시오 오십시오 명령조. 다방에서 차를 한잔하는데 소노의 어른을 보고 계정은 오늘 내가 시간인데 서울다방으로 오이소이 차한잔합시다. 계정의 뜻은 전혀 물어보지 않고 서울다방으로 오이소이 오십시오. 또 내 마음대로 어른에게 명령을 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뭐 정심을 오늘 어디서 천주식 성령이 나겠습니까? 향감의 성령이 나겠다. 차영이 오늘 향감으로 어디서 내가 그 정심상에 향감으로 어디서 명령이에요. 차영은 향감에 거기 묵기 싫어. 내가 왜 자꾸 큰 인터넷에 향감으로 어디서 안 된다는 거지 뭐. 그러면 차영 고모님 오늘 점심을 같이 한번 해본데 뭐 어떤 걸 드시랍니까? 냉면 들랍니까? 냉면 차고서 안 먹긴데 그럼 소고기 국밥을 먹을까요? 좋겠네. 그럼 반드시 내가 사는 음식에 대해서 어른에게 문의를 하고 묻고 여쭈어보고 배정 선생님 오늘 그 점심을 같이 한번 해본데 오늘 뭐 삼강으로 가까이 뭐 힐집으로 가까이 뭐 나는 요새 뭐 여름에 이렇게 회를 안 먹고 삼강으로 가시면 좋겠는데 그럼 그래 아니겠다 보고 그래야지 내가 내 혼자 정해놓고 어른을 갖다 이리 오이소 저리 오이소 그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지. 흔히 우리 실수하기 쉽지요 그런 거. 그지요? 우리 흔히 그래 안 합니까? 그걸 항상 조심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건 내가 그건 그것만 내가 따끔하게 배웠는데 내가 그리 하니까 그래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배워가지고 내가 써보는 게 있고 그리고 남의 이름을 쓸 때 하기동 시집이기 때문에 문제 보존을 하는데 내가 그거 가가지고 시도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내가 가면 뭐 내 이름 픽픽 써놓고 또 뒤에 내가 가져가서 뭐 오세훈 어른을 갖다 내가 또 같이 좀 소개해요. 이름 써놓고 그냥 뭐 시기 픽픽 그 뒤에 내가 이름 써놓은 게 한점 뒤에 헌팅을 봐서 봤는 거예요. 보고는 그날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그 시도한 걸 봤는데 왜 이름을 성의 없이 픽픽픽 해서 너무 힘들어. 남의 이름은 물론이고 제 이름도 절대로 이름은 정리하러 써줘야 되지 그냥 약자로 쓴다든지 성의를 필히 쓰는 건 아니다.
보통 시도하고 보면 사람이 뭐 줄로만 써가지고 그러거든. 빨리 쓰라고 하면 그냥 아무리 쓰거든. 뭐. 그리 하지 말고 정자로 쓰고 내 이름도 마찬가지. 남의 이름도 반드시 정자로 써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다. 남의 이름 쓰면서 약자로 시시시하고 그런 거 아닌다. 평생을 내가 그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 써그렇지 남들은 정서로 쓰고 해. 여러분들도 뭐 서원이나 뭐 양교 수시하면 수없이 시도를 종이 좀 한다 이거예요. 절대 이름 약자 쓰지 말고 정자 쓰라고 합니다. 이 유림의 기본적인 예의라고 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전화이죠. 이거는 뭐 이거 여성 그 대학생들 좀 있는데 일단은 뭐 그만 식당에 가면 전화를 그만 온 세상이 끝나고 뭐 여보세요 하하하하 하고 막 정말 이 말이라 푸는 항상 이야기하는 말이라 푸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알아들을 정도로만 그 보립을 하면 되는 거고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로 말을 소소하는 하면 안 되지만 내 앞에 사람이 말을 알아들을 정도로 천천히 해야 주변 사람들이 다 좀 들어간대. 남자도 그런 사람이지만 특히 여자들은 보면 막 저런 옆에 사람이 의식하잖아. 그만 큰 소리를 하고 지맘대로 웃고 떠들고 하는데 우리 유교 대학생들은 제공을 하는 이야기를 참고해가지고 식당이나 뭐 어떤 뭐 옴면상에 가도 전날 큰 소리 받는 사람도 있고 예의가 너무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걸 좀 참고로 이게 전화예절, 절, 가정예절 이뭐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는 상업을 하죠. 상업. 절을 할 수는 마당에서 만났을 때는 상업을 하는데 언니를 해가지고 인사를 대신하는데 절은 그것을 했더라도 방에 들어가면 마루에 들어가면 다시 절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다. 이게 옥산섬은 가가지고 제가 옥산섬 갔다가 부인님 마을에 갔는데 처음 들어가니까 종손이 마당에서 뭐 일어나고 있다가 본가에서 저를 인사를 해서 대책에 오르세요. 올라가면 이 종손이 어디 갔는 거 없어.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그래 한참 나오는 본가는 그 종손이 나오는데 옷을 한복을 딱 따르고 이관을 딱 쓰고 나와가지고 손님에게 다시 저를 하고 인사하는 경우 그게 옛날 것도요. 우리가 마당에서 그냥 악수를 했더라도 다시 땅에 올라가면 다시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 지사절 때는 뭐 하지요? 한글 마당에서 거기 건강 악수를 해도 좀 이따 민당에 올라가면 또 올라가서 절을 하고 넘어갔다고 하지요. 그게 우리 유림으로서는 기본적인 예의다. 다 그리 할 수는 없는데 또 마당에 있다 지사절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예의를 실천하는 요령 아는 것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는 것을 실천을 하는 것 실력은 무진장이고 아는 게 많으면서도 실천하는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실천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노래에 나오는 말 예구절 뽑았는데 내 관리를 내가 하는 거야. 인부지 불원이면 불조건자가 보내지만 이 말은 제가 그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인부지 불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성난한 마음 서운하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 세상에 보면 정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내 몸을 수여하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내 몫이고 여러분들처럼 이 하기가 한여름에 여기 나와서 아무 별들 것 없는 제 이야기를 듣고 앉아있는 이런 것은 자기 수양이고 뭐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일 수도 있어. 그러나 이 여름에 더운 날씨에 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은 내 몸을 수양하기 위함이고 남이 나를 알아주고 하고 내가 학교에 전교도 되고 지금 뭐 노인대 학장인데 여기는 나도 우리 집에 내가 노인대 학교에 전교도 했는데 부모 나는 소인이야 소인. 밖에 나온 사람이 뭐 전교가 뭐냐면 요새 전교를 보면 노인대가 전교를 보면 전교가 뭐 하는 거 아무도 모르겠네. 전교를 보면 뭐 하는 거. 근데 왜 내가 전교했는데 누가 나를 우습게 보면 나는 소인이야 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 몸을 닦아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한 몫이고
알아주지 않는 것은 상대의 몫이에요. 상대가 너를 알아주면 고마운 거예요. 안 알아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흔히 보면 내가 뭐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데 우리 집을 너가 어떻게 보내? 내가 옛날에 뭐 양반인데 양반 집안인데 너가 나누고 무색이 보나? 그거는 소인대가 하는 것이에요. 항상 알아주건 나는 내가 내 수량을 내가 하는 것이고 오기 진흙 속에 있다가 오기 아닙니까? 진흙 속에는 펌에서 뭐 진흙이지 펌 오기 그것도 들어있어. 그 밑을 바라고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은 내가 계속 수양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기분 나쁘고 썩는지 아니면 혼자다. 혼자 연락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대인관계를 하면 자기 고집을 버리고 모두가 약속해 놓은 방식. 대인관계는 자기 고집을 버리고 모두 약속해 놓은 방식. 상대편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방법. 노인대학 이야기를 해봐야 되면 노인대학은 그 교장선생도 있습니다. 교장선생도 있고 뭐 지금 3인영어 근무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 학력이 참 이제 천차만별이구만. 많이 배우고 교양이 참 훌륭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제 이름처럼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남을 무시하지 말아거든요. 어떤 경우도 남을 무시하지 요새 그 보면 뭐 지팡이 교회 장애인도 있고 뭐 다들 그런 사람일수록 더 보살펴주고 반영 총무가 배려를 해주고 거의 관광을 갔다 답사를 갔다도 먼저 태워주고 그래야 됩니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철저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가 모두로 갔다. 지금 80이 돼가지고 노인당에 나오면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 별 차이 안 납니다.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집에 사진 많이 있는 사람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처음 제가 노인대에 가니까 원세 학력만이에요. 학력 뭐 보통은 고등학교 대학을 나온 사람은 대졸 보다는 고졸 자신에게 쓸 수 있는데 국민학교 나온 사람은 무졸이 있어요. 무학 쓰고 손이 말할 때이 눈이 보는 것이 검이나 그래서 내가 그 교무부장을 보고 이 노인당의 학력이 꼭 필요합니까? 이걸 꼭 써야 되는 동네. 참고적으로 뭐 반영 총무 정할 때 하라고 뭐 학력난 음세비세요. 학력난 음세비. 노인대학에 오는 사람은 65세 이상이면 진주시민 누구나 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되고 학력이 도대체 뭐 필요한데 학력을 내가 사람 입장 올라가고 하고 너무 기죽이고 그렇게 하고 있어. 필요 없어 학력. 그럼 내가 가면 학력은 딱 없애겠습니다. 투수하고 주민등록원 안에 이런 거 그런 없애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남을 무시하지 마라. 우리 학교는 뭐 수준이 다 똑같게 수준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전부 우리 학교는 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나온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뭐 그런 걸 못하지 못하고 그런 데서는 백기 학력난이라고 사람을 기죽이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 없애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남을 무시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남을 남을 존경하면 내가 존경받는 거이고 남을 뭐 니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내가 오르라고 상대가 절대 잘안 봐주고 절대 잘 봐주지 않아. 서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지만 마음을 털어놓고 정말 좀 친밀 있게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제가 늘 참 느끼고 경험치는 거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저질 수 있어요. 그럼 잘못이 있고 실수를 하면 그것은 좀 넓게 좀 감싸주고 정말 좀 너한테 이야기하면 감싸주고 좋은 일을 남자들에게 칭찬하지만 너무 잘못은 간헐히 들치지 말고 남에게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를 가능하면 낮추고 남을 올려주면 분명히 자기한테도 좋은 일이 있다. 우리 유림들은 더구나 저기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뭐 유림 중에서도 보면 남을 갖다 무시하고 뭐 저기 뭐 옛날에 뭐 했다 하고 직책이 모이고 사고 뭐 옛날에 뭐 청소를 하면 어떻고 뭐 옛날에 뭘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이에 서로를 인격을 존중하고 뭐 옛날에 뭐 잘 나가건 못 나가건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필요 있겠지만 상대를 너무 기죽이지 말고 너무 무시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예절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효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효도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른들이기 때문에 효는 필요 없지만 그 효도에 대해서는 살아계실 때는 양지의 효도, 부모의 뜻을 받들어주는 게 음식을 잘해주고 뭐 좋은 옷을 해주고 하는 효도보다도 부모의 뜻을 잘 받드는 것. 그리고 연구체는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하는 그 효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고 어떤 사람은 뭐 음식은 스스로 옷도 잘주고 하면서 부모를 사사 깡급부에 도는 사람이죠. 그런 건 진정한 효가 아니다. 그렇죠. 효는 우리가 받아야 될 어른들이기 때문에 이 양지의 효도를 이야기하면 이 심청이가 신봉사 아버지 눈뜨기에서 동양인 300성을 갖다가 그 봉헌사에 갖다 바치고 아버지 눈뜨기라고 뜬구름 잡는 소리인데 그 사격을 없는데 지 몸을 재산이 있던가 내 몸을 팔아가지고 그 상인들의 해마다 사람을 지사에 이으면서 풍물을 뭐 빌고 또 뭐 파괴를 무사히 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데 이 몸을 팔아가지고 공양에 300성만 주고 그 아버지 눈독을 해준 게 뜨구름 잡는 소리를 듣고 몸을 팔아갔다. 그럼 내가 신봉사다 싶어서 내가 봉사인데 아무것도 내가 혼자 뭐 보고 볼 수도 없는데 나는 거기 내 눈이 돼주고 내 발이 돼주고 해가지고 산책을 하다가 내 눈뜨기 쪽이라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걸 갖다가 몸을 팔아 물에 빠지고 그 신봉사는 눈이 뜨고 싶게 있었는 거죠. 나는 신봉사를 마음과 혼자를 해야 되고 마음과 불혼자를 생각하는데 저는 신문에 그 마음과 불혼자이고 그 아버지가 눈 뜰 때 웃자다 참 눈을 떴지만은 뒤에 떴지만은 그 심청이가 물에 빠지고 난 뒤에 그 눈 뜰 동안에 그 가정에 얼마나 큰 고생을 했습니까? 앞도 안 보이지 어느 물든 지팡이 지고 다니면서 그래 얼마나 그것도 뺑덕이 만나는 게 돈줄에는 뺑덕이 다 들어갑니다. 가다가 그런 불효가 없는 거고 그럼 현재 아버지 눈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없으면 아버지가 조석을 어떻게 끓여먹으며 화장실을 어떻게 가면 매사가 불편한 거예요. 그건 효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불효이고 그래서 부모의 뜻 부모가 바라는 것이 과연 내가 내 딸을 갖다 물에 빠져 죽이고 내가 눈을 뜨고 싶겠나 아니면 그냥 내 딸을 살려고 같이 살고 싶겠나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효도예요. 장래 효의 실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지금은 세상이라고 바뀌니까 장례도 옛날에 3년상에 써졌다. 옛날에 3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만 2년 동안 해수로 3년째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하고 내가 밥도 어머니 저들 먹다가 또 쪄떼고 나면 밥도 먹는 어머니가 떡이 줘야 되고 소변도 기저귀를 채워야 되고 줘야 되고 엄마가 내 만 2년 동안 3년 동안 모든 걸 돌봐주기 때문에 내가 내 자리로 밥도 먹을 수 있고 끓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기간 3년을 갖다가 부모가 돌아가신 3년 동안 내가 어릴 때 아무것도 내 자리를 할 수 없을 때 내 엄마가 내 부모가 그래 해줬기 때문에 그 기간을 부모가 돌아가셨지만 내가 3년 동안 충원을 하고 빈소를 만들고 매일 아침 물론 뭐 밥을 잡수는 순간에 매상을 드리고 고거를 하고 3년을 갖다가 분신을 하고 품어가고 그게 3년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모가 그래 했기 때문에 나도 그 기간을 보온한다 생각하고 하는 것이 3년상인데 지금 뭐 전에는 뭐 49제 한다 했더만 요새는 뭐 3일 타고 산다. 4일을 뭐 꼬시려고 치야지 이 세상인데 이게 뭐 죽은 사람을 옛날에 뭐 시무사를 하고 한 그러기는 좀 뭐 하지만 그래도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느 기간 동안 뭐 하다못해 100일이라도 좀 그게 하는 게 안 됐나 싶은데 세상 추세가 지금 당일 이런 추세가 되고 벌초만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벌초 우리가 벌초를 1년에 몇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1년 동안 묘를 돌보고 그다음에 여름 장마 동안에 축대가 무너진 데는 없는 거 묘 공문이 무너지지 않은가 싶어 찾아가가지고 불을 피우고 묘소를 관리하는 건데 이것도 내가 뭐 바쁘다고 하기 좋다고 해서 뭐 벌초 대행 없이
돈 한 10만 원을 주고 뭐 넘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안 한다든지 세상에 이게 지금 효 사상이 지금 거의 사라지고 있는 시대. 그래서 우리 한교에 있는 어른들은 좀 그리 말고 또 노인당에 또 이 이야기 정말 한심한 어른이 있더라고요. 교장 출신인데 뭐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우리 교장들 이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그때 뭐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보여주고 5대 6대 한 7, 8대를 갖다가 쪼매는 밧데리를 하나 사가지고 싹 파가 한테만 모았나 착착하게 모았는데 모아놓고 나서 뭐 지사를 따로따로 지낸 게 있는가 그걸 처한다 희귀한 다 모아놓고 하는 거뭐 자나들 모르고 그만 지사가 뭐다 취합했다. 그런데 우리 그 교장들 모임에서 내가 가부장 되면 되겠는 거 같아요. 우리 교장들 모임에서 그런 게 참 잘했다 성부자이겠다 잘했다 그러라 보니 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속으로는 니 같은 녀석 지랄 배우고 아니면 그 잘하잖아 하면 속으로 실제로 그렇게 나한테 지랄 배우고 아니면 그 자랑이라고 하는 이야기 몸에 내가 하게 감도 있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난 토도 안 나가는데 처음 우리 교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잘했다 없어라 성부자적인 걸 해도 없어라 그러는 거예요. 교장을 하시더니 어찌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싶은 거예요. 싹 모아가지고 뭐 지사고 지나서 같이 설추적은 물론이고 지사 아니냐고 벌초한다 그만 뭐 자한테 물어보고 막 취합했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 사람이 개인이 생각이 딴 사람이 있는 뭐 아이고 니가 하면 내가 후본다 사실은 그리고 그리 못 보내 그러는데 니 참으로 삼는 것을 원하는 게 뭐 그래 듣고 있는 데 잘하긴 지랄 잘해 이게 오늘날의 현상이래. 이렇기 때문에 국학원에 있던 사람이 공연을 하늘처럼 모시는 게 공연을 하늘처럼 모시는 게 공연은 2500년의 사람인데 지금 당대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를 그렇게 하는데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뭐. 그래도 그 소수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지금 보면 그 얘기를 안 봅니까? 벌초 시기 되면 벌초를 할 때 되면 또 그 설추도 되면 차가 아마 사무소 요상에 성모하고 부모 차를 만나고 서울서는 차가 아마 5시간 6시간 그래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전통을 지키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아. 다 그러는 사람이 그 소수가 그런 깨살람이 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이라는 사람들 이런 얘기 실패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가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에 나온 어른들은 지금 이대로 지금 뭐 더 말할 거 있습니까? 지금 이 더운 날씨에 나와 이렇게 하려고 노래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만 욱한데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우리 사상을 추석이나 설레는 아들, 손자 불러놓고 그래도 우리는 유교 집안이고 양반 집안이니까 그래 해야 된다. 내가 하는 이야기 말은 이렇게 해라 그럼 부모에게 부모 뜻을 거스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오늘 한 이야기 교육이 아니고 그걸 그대로 아들이나 손자에게 전수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 삭막한 무지막지한 세상에 그래도 우리의 전통 유교 문화 이것이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우리 유교 대학생들이 앞장서가지고 좀 실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개도 덜 걷는 소리, 실은 다 하는 소리 약 2시간 동안 저희 여러분들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꼭 우리가 알찬 요인들 다 같이 노래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